네,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월급으로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달려봅니다. 권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 월급으로 결혼 준비에서부터 노후 준비까지의 한숨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고 또 월급 모아 태산은 못 만들어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애처롭게 들리는지 제 마음이 좀 감정이 안타깝습니다. 담깁니다. 그렇죠. 감정이 담기죠. 저도 네.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우리 직장인들의 애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런 핵심 단어들,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경제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되는 경제 용어들, 특히 신문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야 될 용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읽고 공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좋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직장인들, 애환이 있는 직장인들, 월급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쩌면 길어진 인생에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 퇴직금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워낙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잘 감이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먼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날은 옵니다. 근데 입사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중요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단기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만 또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잊어버리고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남들은 조금 더 받는데 나는 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또 이렇게 내 돈처럼 또 중간에 정산받아서 투자하거나 또 다른 곳에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의 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면 굳이 퇴직금 그냥 중간정산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팍팍한 생활에서 개인연금을 한껏 넣어가지고 내 노후를 또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여지는 이 퇴직금, 열심히 근무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이 퇴직금을 잘 관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직장인의 자금 설계에 있어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니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자금 소요가 생기면 중간정산 받거나 써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대가죠. 퇴직할 그렇습니다. 때 받는 돈이긴 한데 네. 퇴직금과 연금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목돈과 나눠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을 하고요. 퇴직하는 경우에 근속 기간에 따라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일시금이다, 목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년 퇴직을 할 경우 액수가 커서 지금까지 노후 자금 마련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퇴직금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기능을 담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이제 생겼습니다. 연봉제 확산과 더불어서 평균 근로 연수가 5.9년에 불과해요. 한 직장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런 드라마는 안 보시나요? 1988 예전에. 주로 일만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봤었죠.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네,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 좀 사회상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덕선이 그 주인공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8, 9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약 6년에 불과한 이 계속 근로 연수가 어쩌면 이런 것들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퇴직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또 주변을 보면은 사실 퇴직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하는 중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계속 중간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면서 또 중간 정산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부분 2005년도쯤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쌓여져 있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목돈으로 나눠준 경우가 있는데 그 목돈의 사용처를 보니까 온전하게 내 퇴직금이니까 이걸 더 쌓아놓고 내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적립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자동차를 사거나 빚을 갚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사용처가 정해졌다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목돈 어차피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물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퇴직금은 퇴직연금대로의 또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길어지는 인생에서 그렇게 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도 만기까지 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특히 보험,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도 만기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내가 강제적으로 저축해서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 적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해보고 우리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좀 더 노후에 좀 재테크에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나라 법정 연년이 지금 법정 그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요. 네. 최근에는 뭐 65세까지 연장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9년생 이후로는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10년만 납입하고 60세만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초기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늦춰졌어요. 그러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50대에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두 분은 지금 국민연금 받을 날이 70세 이후예요. 더 늦춰지는 더 늦춰지는 거죠.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으니까 네. 이 두 분은 70세 이후에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몇 살까지 일해야 돼요? 물론 뭐 평생 현역으로 문태관을 가지고 열심히 평생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은퇴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은퇴 시기 이후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지켜주는 국민연금은 자꾸 연도가 늦춰지고 있고 그리고 퇴직 연령은 또 6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좋겠는데 일부 기업이란 생산직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50대에 퇴직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해요. 네. 그러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그리고 50대에 내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15년 동안은 공백이. 아무것도 없는 게 네. 공백.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좀 공포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은퇴 크레바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게 이 소득 공백을 또 메우기 위해서도 더더욱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 필요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네. 퇴직연금 제도가 그렇게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2005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아다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많죠. 아무래도 50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목돈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일단은 자녀 교육이 안 끝냈으면 그 자녀 교육비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이제 직장을 샀으니까 이제 사장님으로 살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목돈으로 써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연금의 가치를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근로자 퇴직보장법이라는 법률 하에 이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제 보장해주는 법률이 생기고 2005년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과세, 세금에 대한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수령할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 네. 운영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이 좀 달라요. 오늘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뭐 그 퇴직금을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개인형 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 그리고 사측과 그 노측의 대표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로 운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쉽게 확정급여형, 급여가 확정돼 있냐, 내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돼 있냐,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그리고 DC형이라고 해서 확정기여형, 얼만큼 기여해서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확정 급여형 또 기여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그렇죠. 단어와 단어가 붙으면 항상 뒷단어가 본질이죠. 투데이 잡수. 그러네요. 투데이보다 중요한 게 잡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도용보다 중요한 게 돈을 잡아라니. 그래서 권도용은 빠져도 이제 김신혜가 와도 항상 방송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적이다. 뭐가 받는 금액이 그래서 급여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 합의에 통해서 퇴직급여의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영 방식을 기업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회사가 결정해요. 회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그냥 확정적으로 급여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보면 이익도 회사 거, 마이너스가 돼도 마이너스도 회사 거. 나중에 근로자는 확정적인 급여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정해진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개념이네요. 보험 같은 개념이고 또 네. 보험회사에서 운용도 많이 하고요. 기존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네. 같으면 어떤 걸로 받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이제 직장을 우리가 많이 옮긴다. 많이 옮긴다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저는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나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연봉제로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직장을 옮기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계좌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내 스스로 운영해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확정 기여형인 거죠? 기여형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평생 직장이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됐고 나는 확실히 이 직장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오래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확정 급여형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네. 확정 기여형,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의 장단점은 어떤 거예요? 확정 기여형은 DC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개인이 퇴직 적립금 운영을 책임져서 운영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형태예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근로자가 이렇게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이 DC형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나 DB형 제도는 회사가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줍니다. 이거를 제 급여 통장 같은 데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주면 근로자가 자신이 금융회사도 선택하고 그리고 상품까지 선택해서 직접 골라서 운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정도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지만 또 운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수익 또 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웃지 못할 얘기로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데 3점에 스톱하는 스타일이냐 3고냐. 근데 저는 퇴직금이라면 3점에 스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글쎄요, 저희 같은 병아리들에게는 네.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확정 급여형이 좀 좋지 않을까. 아마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쭉 이렇게 하면서 네. 두 분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요. 예. 이미 파악하셨지 예, 않습니까? 파악했어요. 박세현 아나운서는 네. 예금 적금 채권 위주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극한 공감을 좀 하세요. 유미정 아나운서는 네네. 제가 봤을 때 좀 공격적이에요. 제가요? 예, 좀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있죠. 공부해보고 네. 한 발짝 더 이걸 또 투자하고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성향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가 퇴직금이잖아요. 제가 본질에 좀 이렇게 우리가 놓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뭐 일단 저희 성향은 아니까 저라면 급여형을 또 받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무엇을 좀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지금 뭐 1% 금리, 뭐 우리가 그 지금 뭐 시중은행 1금융권에 1년 만기 예금을 보니까 0.8에서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여형의 퇴직연금 운용을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퇴직금은 퇴직금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거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연금 받겠다라는 마음에 확정 급여형의 선호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기 쉽게 좀 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아까 같아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자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은 딱 두 가지. DB형, 확실하게 내가 급여를 받을 것이냐. 확정 기여형, 내가 스스로 기여해서 내가 받는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볼 것이냐. 그래서 개념은 보시면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퇴직금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은 누가 책임지냐? 기업이 책임을 지긴다. 내 사주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중도 인출, 그러니까 내가 중도에 좀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운용 방법은 없다. 적합한 기업이나 근로자는 저는 호봉제 임금 체계나 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기업,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할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이라는 형태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처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면서 잦은 이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DC형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용자가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부담만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 실적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모든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가 집니다. 중도 인출은 법률에서 정해서 필요할 때 뺐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연성은 두고 있고요. 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는 DC형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중간에 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되고 회사를 4대 보험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퇴직금이 있는데 네. 제가 11년 동안 다닌 회사가 있으니까 그 11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있는데 이거를 IRP 계좌로 넣어놓겠다라고 해서 IRP 계좌라는 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뜻인데요.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서 55세 이후에 연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DC형이나 DB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퇴직금을 잘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내가 퇴직금이 잘 굴러갈 수 있게 계좌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좌가 IRP 계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 이미 가입을 해서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 시점에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쓰려고?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세금이 상당한데요. 그래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약 30%의 세금을 더 내고 제가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네, 받았죠. 그리고 네. 제 창업자금으로 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예입니다. 8년 전에 그렇게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두 분은 뭐 그러실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퇴직을 하실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IRP 계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주나 보죠? 네네.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측에다 물어보거나 은행에다가 어디에 가입돼 있나요? 라고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이거는 왜냐면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면 어디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보통 예금 통장이나 이런 거랑 성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입해놓고도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격이 다른 게 세금이 절약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60세의 정년을 맞고 그만두면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한 1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어요. 그럼 굳이 내가 그거를 빼쓰지 않고 그 IRP 계좌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새로운 직장 사주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 내 퇴직금은 여기다가 다시 적립을 시켜줘라. 그래서 내가 뭐 75세나 8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라면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좀 알아서 이제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는 IRP 계좌 오늘 처음 들었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놓고 내 퇴직 급여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DC형으로 만약에 운영하게 됐을 때는 더더욱 어떻게 운영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운용을 떠나서 대표님이 이제 일시금으로 빼서 쓰셨는데 네네네. 연금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금으로 하면은 세금이 그러니까요. 퇴직 세금이 좀 많이 큽니다. 일시금이라는 30%면. 야.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좀 천천히 연에 받든 월에 받든 좀 천천히 나눠서 받아라라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고, 그 퇴직연금제도에 세제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돈으로 뺏쓰는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퇴직금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중요한 건 내 돈입니다. 내 돈이고 내 돈이 쌓여져 가는 거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확정 급여형으로 많은 퇴직금을 운용하고 계실 텐데,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DC형도 한번 고민해 보실 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IRP 계좌 같은 것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 돈 관리 내가 하고 내 퇴직금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남이 운용해 준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 퇴직금 투자하셨는데 네. 성공하신 거죠? 그래. 지금 뭐 수익을? 회사는 아직 뭐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드려드리는 모든 강사 수입, 그리고 네.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여기 와서 받는 소정의 네. 이렇게 출연료 이런 네. 것들도 다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제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회사에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